어서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순서가 빨리 와서. 예, 목소리 큰 민주당의 한정혜입니다. 그냥 장관님 방금 우리 공공의료 쪽 말씀하셔서 지금 진주 의료원 사태 관련해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도 만들어졌는데 홍준표 도지사가 한 발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강성노조, 노조의 해방구. 근데 혹시 강성노조 또는 뭐 노조의 해방구 이런 거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노사관계를 담당하고 계시는 주무부처니까 그런 게 있나요? 이게 어떤 뜻을 가지나요? 강성노조는 어떤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노조의 해방구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뭘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저는 홍 도지사께 물어보질 않아서 어떤 뜻으로 쓰셨는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용어들을 쓰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적절치 않은 발언이고 그거야말로 포퓰리즘적인 저는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직장 어린이집 관련해서 잠깐 좀 여쭙겠습니다. 보육 시행의 책임 주체는 국가고 사업비용 역시 국고에서 지출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 맞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보면 보육 이념의 제3조 보육 이념의 1.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또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4조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결국 보육의 주체는 국가. 그래서 사업비용 역시 국고에서 지출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직장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사업주와 노사가 같이 내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존경하는 최봉원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가하는 것은 좀 사실은 맞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죠? 공공보육을 확장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예, 아까 저도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또 하나는 약간은 행정편의인데 출퇴근 시간에 새벽에 출근하는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장거리를 출근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거 역시도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책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고려해서 기금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보육시설을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가능하면은 이게 개별 사업장 중심의 직장 어린이집이 아니라 거주지역 중심으로 공공직장 어린이집의 형태. 그래서 워킹 부모들이 죄송합니다. 일하는 부모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하는 것이 좀 더 훨씬 낫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접근성이 좋은 공공의료 시설도 이번 대책에 늘려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양 사이드에서 그것들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개별 사업장 사원이 아닌 또 하나는요. 아까 우리가 영유아 보육법의 기본 원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노동부가 2012년에 산업단지형 직장 어린이집 2개를 개원을 했는데 네. 아직 정원 대비 현원은 턱없이 부족하긴 합니다만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전주하고 백석 산업단지 2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주 산업단지 경우에는 그 산업단지 내에 PSM 대상 업체가 8개나 소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하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보육의 형태에서 과연 그곳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산업단지 또는 2가지 방식으로 확대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해당되는 산업단지가 어떤 종류의 산업단지인지는 좀 따져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무작정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 접근성을 우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 또 중소기업들이 단독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위험 요소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향후에 좀 관리를 잘 해서 그런 위험 요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좀 챙겨나가겠습니다. 면역체계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의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내성이 어른들보다는 훨씬 약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그런 아주 뭐 낮은 농도라 하더라도 그런 곳에 위치를 하게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네, 잘 고려하겠습니다. 목소리 크니까 그냥 크게 해보세요. 1분만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1분만 드리겠습니다. 단시간 일자리 관련해서 그 계속 그 지금과는 다른 단시간 좋은 일자리 만드신다고 하는 거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있는 단시간 일자리의 문제점, 지금 제가 알기로도 기획재정위에서도 지금 이 단시간 일자리 가지고 어제부터 계속 떠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려가 큰데 실질적으로 예산의 편성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공공 부분의 경우에는. 장관께서 아무리 예산을 편성하고 싶어도 예산을 안 주기 때문에 지금 안 주고 있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부가 전화상담원 또는 단시간 근로 직업 상담원직이 있습니다. 그죠? 이분들의 시급이 얼마나 낮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9년차 되는 사람이 돼봐야 9년 정도 돼봐야 8,081원 이 정도일 것 같으면 사실은 너무 시급이 낮은 거죠. 저는 우리가 감정노동의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감정노동자의 그 노동의 대가에 대해서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 직업 상담, 단시간 그 직업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아침 10시에 출근을 해서 저녁 4시에 퇴근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중식 시간이 1시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정규직으로 계시는 분들은 중식비 받아 가시잖아요. 급여에서. 근데 이분들은 중식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안 주고 있습니다, 차관님. 뒤로 돌아보실 거 없고요. 네, 그래서 임금과 관련되어서는 저는 시간당 비례로 주는 것에 대해서 좋습니다. 그 단가도 조금 올라가고 해서 괜찮은 것. 그러나 복지에 해당되는, 수당에 해당되는 것, 복지 포인트에 해당되는 것, 중식비, 교통비 이런 것들은 그 회사에 다니기 때문에, 그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주어지는 복지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산에 그거야말로 동일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저는 이걸 가지고 기획재정부와 제대로 싸우지 않으시면, 공공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서 인건비 아끼려고 싸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민간에다 대고 괜찮은 단시간 일자리 만들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때문에 기획재정부하고 저는 터지게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제대로 된 단시간 일자리 만들지 않을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힘을 입어서 제가 싸울 게 아니라 저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좋은 일자리 만들어지도록 하고, 말씀하신 아까 수당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그 검토를 다시 하고 있고, 그거 함께 이제 복지 포인트라든지 상여금, 가족 수당 등에 대해서 통일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주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